유튜브는 광고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때마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고가 하나만 나오던 게 어느 순간 두 개가 연달아 나오기 시작하더니 15초 스킵 불가능한 광고가 나오질 않나, 수익 창출 조건에 통과하지 못한 유튜버들에게도 광고가 붙질 않나, 클릭을 해야만 재생되는 광고가 나오질 않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광고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는 게 방해가 되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반응이 결국 무료 내세우면서 시장 독점하더니 뒤통수 치네? 어차피 손절하면 그만임, 이 댓글과 비슷하더라고요. 뭔가 아쉬운 비판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글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비판을 하기 위해 구글이 욕을 먹더라도 광고 정책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사용자가 줄어들더라도 정책을 변경할 정도로 유튜브가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바로 기업의 성장 둔화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기업은 기업 가치 하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성장 둔화에 제대로 빠져있는 대표 라이벌 기업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바로 페이스북이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건 5대 IT 기업의 주가 수익률 PER인데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면 주식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PER이 상승하고, 최근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낮다면 PER이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5개 기업 중에 페이스북의 PER이 가장 낮은 걸 볼 수 있죠. 수치가 말해주듯이 실제로 페이스북의 성장은 지독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만 봐도 페이스북의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서 2020년 860억 달러를 달성하긴 했지만, 이걸 성장률로 보면 2013년부터 16년까지 매년 50% 내외를 달성하다가 그 후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게 보이죠. 페이스북의 성장이 둔화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의 성장세가 이렇게까지 주춤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이용자 유입의 한계입니다. 21년도 4분기 페이스북의 월간 이용자 수는 19억 명이었어요. 절대적인 수치는 이 자체로 정말 말도 안 되게 대단한 건 맞지만, 이용자 수의 증가율로 보자면 12에서 13년도인 26% 성장폭을 보이지만 최근 21에서 22년도를 보면 4%로 꽤나 저조한 모습입니다. 이미 페이스북을 써볼 사람들은 다 써봤고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났으니 더 이상 새로 유입될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수익 구조가 너무 단조롭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99%에 가까운 매출이 오직 광고에서만 발생돼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광고주들에게 광고 단가를 높이거나 사용자들에게 광고 노출 빈도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수익 구조의 99%가 광고 수익이다 보니까 광고주가 페이스북을 떠나는 순간 회사가 휘청거릴 게 뻔하니까 2018년 알고리즘을 대폭 변경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광고 노출 빈도수를 늘리는 판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2018년 이후 실제로 이용자 한 명당 평균 수익이 증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한테 광고가 시도 때도 없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어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플랫폼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2018년을 기점으로 페이스북의 시대가 저물고 SNS의 중심이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 의기양양하던 페이스북의 몰락이 시작됐던 거죠. 즉 수익 구조가 단조롭고 광고 의존도가 높은 플랫폼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페이스북이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유튜브는 어떨까요? 유튜브 또한 수익의 대부분이 광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수익 구조가 단조롭고 광고 의존도가 높은 거죠. 또한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이용자 수 증가폭은 똑같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도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정점을 찍고 나서 성장 둔화의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페이스북과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2018년 유튜브 레드를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리뉴얼하고 본격적인 부분 유료화를 통해 광고 의존도가 높던 수익 모델에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2018년을 기준으로 유튜브는 이용자 수의 상승폭보다 매출 상승폭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017년까지 300만 명이 채 되지 않던 유료구독 가입자 수가 2018년에는 1000만 명, 2020년에는 무려 300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직 전체 이용자 중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수가 1.3%에 불과하다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증명한 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똑같이 수익 구조가 단순하고 광고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지만,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줄이고 유료 구독자를 전환시키는 것을 전략 삼아 광고 빈도수를 높였고, 페이스북은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광고 빈도수를 높이면서 유튜브는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회사가 됐고, 페이스북은 성장이 둔화된 회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유튜브가 지금 당장 욕을 먹더라도,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광고 정책을 변경하고 광고 빈도수를 늘리고 있는 이유이며 기업의 생존을 위한 판단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유튜브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유료 구독자로 전환시키려는 구글의 속셈 자체가 괘씸하다 라는 생각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존에도 유튜브를 이용할 때 금전적으로는 무료로 이용한 게 맞지만 절대 무료로 이용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나이, 성별, 검색어, 관심사 등 구글이 타겟 광고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나의 정보라는 가치를 지불하고 있었고, 광고를 시청하면서 시간이라는 가치도 지불하고 있었죠. 따라서 유료 구독을 하게 되면 정보와 시간이라는 가치를 이제는 돈이라는 가치로 지불하도록 바뀌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누군가에게는 정보와 시간이 돈보다 중요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돈이 정보와 시간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애당초 유튜브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료 내세우면서 시장 독점하더니 뒤통수 치네, 어차피 손절하면 그만임, 이런 비판보다는 모든 가치를 따져봤을 때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료 월 1450원은 너무 비싼 것 같다, 일반 사용자들에게 너무 심하도록 광고 빈도수를 높이는 것 같다 와 같은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게 추후에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것인가, 유튜브 일반 사용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유료 구독자가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길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안 샀습니다. 쉽고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 호갱구조대